back when you get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크에서 온 김하나짱이라고 합니다. 채널 닉네임처럼 대나무라고 불러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 바로 한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피소드를 찍기 전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과연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한글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해 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한글이라는 알파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한글이 어떤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또 한국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하게 여기는 한글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한글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처음에 뭔가 블록처럼 네모 반듯하다? 기호 같아서 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정말 놀랍고 특별한 재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한글은 한국의 글자인데 1443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발명한 거고요. 그 전에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죠. 그 이름이 바로 혼민정음이라고 합니다. 혼민정음은 무슨 뜻이냐면 백손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래요. 이제 처음에는 모두 28자였지만 지금은 잠 14자, 모음 10자로 총 24자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뭘 본떠서 만들었냐면 잠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역은 혀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을 본든 거래요. 모음은 하늘을 뜻하는 그 점, 단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모음이 만들어졌죠.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덕장주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외국인들도 배우기가 쉽게 되었죠. 저도 그 덕분에 한글을 빨리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기 쉽다는 거죠. 옛날 기록에도 어리석은 사람도 열일이면 익은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우기가 쉽다는 거죠. 사실 한국어 발음이나 억양은 조금 어렵지만 글자를 읽고 쓰는 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를 했을 때 한글을 배우는데 며칠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기와 듣기에는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긴 해요. 그리고 한글은 단순히 글자 이산인데요.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지키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제 한글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매년 10월 9일은 한국에서 한글날이라고 해서 이날은 세종대왕이 만든 혼민정음을 세상에서 반모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매년 같은 날 변하진 않고 10월 9일에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글날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한글이 지금처럼 존중받지 못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한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양반들만 글자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하려 했어요. 이럴 때마다 학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글을 지켜냈어요. 우리의 글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글날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도 끝까지 자기 언어, 자기 문화 역사까지 지켰다는 건 느낄 때 저는 한국말을 배웠다는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한글날은 원래 이름이 박야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가, 갸였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꿔서 지금은 한글날이 되었죠. 더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글날이 고노일이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1945년 해방 이후에 고노일로 지정되었는데 1991년에 법정 고노일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2013년에 다시 고노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10월 9일이 되면 학교나 직장도 쉽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글날에 무엇을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큰 행사가 열리는데 세종대왕 동산 앞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학자들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도 해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역사나 오소선에 대해 가르치고 글쓰기 대회나 캘리그래프 행사 같은 걸 열리기도 해요. 요즘은 SNS에서도 내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 같은 챌린지가 인기예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이 날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글자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마음까지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사실 세종대왕이 만든 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글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글은 단지 옛날의 요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세계 곳곳에서 한글쇼의 정시가 열리기도 하고 패션 브랜드에서 한글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해요. 더 재미있게도 어떤 외국인들은 한글 문양이 멋있어서 타투로 새기기도 해요. 물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새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는 한글을 공부하면서 이 글자가 단순한 문자라기보다는 문화의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정서, 심지어 용모, 감각까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글자가 이렇게 문화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더 한국 사람들의 정체선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자죠. 그리고 한글날은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뜻 깊은 날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자국에도 이런 글자를 기념하는 날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한글날이 참 독특하고 더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한글과 한글날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글을 배우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